안녕하세요. 어느 정도로 소리가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잘 들리는데요. 잘 들립니다.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시나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 화면을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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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한인타운에서 지금 필라테스나 웨이트, 재활 관련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는 이은아 트레이너입니다. 네, 오늘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 바쁘신 시간에도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어려운 운동 이야기나 뭐 의학 전문 용어를 말씀드리거나 제가 알려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요. 저의 목표는 딱 하나인데요. 지금, 운동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운동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나라도 가져가시면은 저의 오늘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대략적으로 목차를 좀 보시면 이렇게 노년의 몸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근육의 변화, 왜 힘이 빠질까? 혹은 관절의 변화, 왜 아플까? 또 그리고 가장 흔하게 통증 부위, 느끼시는 통증 부위,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생기는 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눌 거고요. 그리고 2부 때는 저희가 또 운동의 가장 큰 효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어떤 운동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트레이너 주변에 아는 트레이너 있으면 물어보고 싶었다 했던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전체 화면을 여러분들을 좀 보면서 하고 싶은데 제 화면을 공유할 때는 이걸 볼 수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면 쉐어 화면을 내리셔야지 그 학생들의 전체의 그 갤러리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럼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들면은 이제 몸이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근육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뼈가 약해져서 이제 뼈 사이에 이제 구멍이 점점 많아지는 골다공증 위험도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제 반사신경, 리플렉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변화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해하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내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이 줄어든 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혹시 영상 소리가 너무 작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상이 보이시나요? 아직 안 안 보여요. 보입니다.
아직 안 보이세요? 아이고. 네, 이거를 다시 꼭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이제 보이시나요? 네. 네. 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예, 네. 네. 오케이.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한 세 분 정도 제가 의견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볼까요? 혹시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맞아요. 할아버지가 쉽지 않은데, 그죠? 다른 분들 어떤 각도에서 또 보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많이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전보다 더 활동적이어지셨죠. 더 움직임이 많아졌다. 그죠? 그리고, 네. 한 분만 더. 건강하면 네. 건강하면 가족 관계도 회복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 저 오늘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맞아요. 통찰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좋아요. 이 할아버지가
운동을 한 이유가 오래 살려고였나요? 아니요. 그죠? 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면서 전보다 움직임이 더 많아지셨고 활동적이시셨고 또 건강해서 가족 관계가 더 뭔가 화목해 보이고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번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아프기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이 줄어드는 게 문제 시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강의를 해드리기 전인데요. 해드리기 전에 OX 퀴즈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무 내용도 들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1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할수록 관절이 닳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질문을 제가 읽어드려도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제 켜주시고요. 자, 운동하면 할수록 관절이 더 닳는다. O 아니면 X 표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 하나, 둘, 오. 셋. 오. O가 두 분. X가 나머지 분들이었어요. 정답은 X입니다. 그쵸? 네, 관절은 문으로 치면은 이렇게 문을 연결해주는 꺽쇠라고 해야 되나? 그 경첩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아요. 그래서 관절도 마찬가지로 안 움직이면은 굳어요. 똑같습니다. 부드럽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줘야 문도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자주 쓰면 오히려 윤활유가 들듯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리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꺽쇠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너무 세게 누른다거나 하면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 몸에 맞는 운동이 중요한 거죠. 네, 자 2번은 제가 이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걷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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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전원 O, 전원 오. O입니까? 오. 전원 O, 오케이. X 한 분인가요? 아니요. O예요? O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걷는 거 우리가 발로 걷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걸을 때는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으로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우리가 보폭이 줄어들어요. 성큼성큼 걷지 못하고 점점 보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지팡이 쥐고 건너실 때 보면 걸음이 나이 들수록 종종종종종 이렇게 짧아지죠. 그래서 보폭이 줄어들어서 이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점점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보폭은 좁아지는. 그래서 정답은 직접적인 관련이 아주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운동은 젊을 때만 효과가 있고 70대 이후에는 효과 없다. 있다. 있다 동그라미. 없다는 X. 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동그라미. 거의 다 동그라미시네요. 동그라미. 뭐라고 했죠? 운동은 젊을 때만 효과가 있다. 70대 이후엔 소용 없다.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틀린 틀린다. 거지. 그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70대 효과가 이후에도 있지. 있다. 그렇죠. 70대 이후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정답은 O 맞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아니라 그냥 안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요. 근육은. 그래서 70대, 8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걷는 게 편해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효과가 70대 이후에도 있다.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자, 네 번째 질문.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운이 나빠서다. 운이 나빠서다. 아니다. 아니다. X. 맞습니다. X. 넘어지는 건 우연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리 힘이 약해졌다. 그러거나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게 운이 아니라 우리 준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5번째. 의자에서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건강 지표다. 맞다. 맞다. 정답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하나에 우리 다리의 힘, 그리고 균형 감각, 밸런스 잡는 훈련, 그리고 허리의 안정성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지면 이제 화장실 혼자 가고, 외출 혼자 하고, 거기 계단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게 느껴지면서 하나하나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건강 지표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6번. 운동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된다. 도움이 다 전원된다. 맞습니다. 5. 근육은 우리 몸에서 큰 당 창고예요. 당 창고, 우리 근육이. 그래서 근육을 쓰면 혈당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고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뒤꿈치 올리는 종아리 근육 쓰는 운동이라도 해주면 혈당이 안 내려간다는 실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을 쓰면 혈당이 내려가고 그리고 혈관도 더 유연해져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운동 꼭 하시라고 이제 권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7번째. 아프면 안 움직이는 게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어디가 아프냐가 문제 아닐까요? 어디가 아프냐가 좀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우선은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물론 잠깐 내가 어디를 삐끗했거나 살짝 그 부분에 근육적인 손상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살짝 스트레인이 삐끗한 게 있어도 잠깐 쉬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오래 안 움직이면 근육은 더 약해져서 같은 동작을 하셔도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플 때까지 계속 그 다음 또 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8번. 균형 감각도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다. 오, 맞습니다. 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감소하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훈련하는 만큼 금방 또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발서기,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 거가 몸과 우리 뇌에는 굉장히 좋은 자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9번. 하루 10분 이상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 약간 트리키하죠.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하루 10분 이상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 아니야, 더 해야 돼. 이거는 조금 반반이네요. 그쵸? 네. 일단은 정답은 몸은 많이 엄청,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운동한 거 있잖아요. 그 양 많은 것보다 더 자주를 많이 기억해요. 우리 몸은.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맨날 움직이면 몸은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쓸모가 있는 근육들이구나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게 훨씬 좋다. 하루에 9분을 운동해도요. 정말 그걸 빡세게 딱 매일매일 하는 게 하루에 헬스장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가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면 운동 능력이 정말 좋은 정말 선수급인 사람과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는 또 그게 바뀌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매일 조금씩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질문이에요. 운동은 오래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영상에서도 봤죠. 할아버지가 절대 오래 살려고 운동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운동의 진짜 목적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살기 위해서, 그죠? 혼자 걷고, 혼자 내가 일어나고, 혼자 샤워하고,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을 위해서 운동은 필요한 것이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우리 여기로 돌아올게요. 네, 강의 슬라이드.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육의 변화에 대해서 자, 왜 힘이 빠질까? 이제 일단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든다고 우리는 이미 들었죠. 쓰지 않으면 그 근육은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몸에서 그냥 퇴화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먹을수록 30대부터 급격하게 가속이 되기 시작해요. 감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약해지는 부분이, 안 쓰면 약해지는 부분이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약화가 되면 이제 걷기 어렵고 제일 이제 위험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이제 증가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그걸 알 수 있는데, 근육이 줄면 그래서 계단이 일단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손을 짚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좀만 걸어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만 걸으니까 너무 피곤해, 이렇게도 피지컬하게 느끼는 거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대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허리, 어깨가 이제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하나 제가 요건 2부 때 제가 보여드리고 관절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문경첩과 비슷해요. 그래서 오래 쓰면은 뻑뻑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습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안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니까 더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절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뼈가 가벼워지고 약해져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뼈는 움직임과 그 자극을 받아야만 유지가 됩니다. 곱게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뼈도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걷기, 서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뼈에게는 아직 필요해라고 신호를 계속 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하게 느끼는 저희 통증 부위, 허리가 이제 약해서가 아니라 엉덩이와 복부 근육이 일을 안 해서 허리가 대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내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이 그 체중을 다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 팔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거나 등이나 날개뼈가 약해져서 어깨 관절이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는 굉장히 또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증의 원인은 아픈 곳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해진 근육과 줄어든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이제 넘어질 위험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가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이제 지팡이가 필요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은 내 지팡이도 안 되면 이제 휠체어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가속도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내가 기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활동량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게 심리적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우울감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우선 2부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가볍게 또 이제 어느 정도 강의를 좀 하면서 재밌게 듣고 계셨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살짝 조금 졸린데 하시거나 흥미가 떨어지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또 삼아서 또 제가 운동 강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볍게 몸을 한번 움직이면서 어깨하고 목 스트레칭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좋습니다. 다리가 저희가 지금 서로 안 보이긴 하는데 다리를 좀 넓게 벌려주세요. 다리를 넓게 일어서신 상태에서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 자, 허리에 손을 올려줍니다. 자, 고관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볼 텐데요.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한쪽으로 엉덩이를 쭉 밀어주세요. 이때 양쪽 다리는 쭉 뻗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시고 들이마시면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따라가지 않고 엉덩이만 사이드로 다시 쭉 후 밀어줄 거예요.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 들이마시고 돌아오고 한 번씩만 더 가볼게요. 후 내쉬면서 사이드. 들이마시면서 가운데. 반대쪽으로 후. 좋아요. 오시고 자, 이번에는 3번씩 후, 후, 후 하고 밀어주고 또 반대쪽으로 후, 후, 후 하고 밀어냅니다. 자, 호흡도 같이 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쉴게요.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허리에 손 올린 상태로 엉덩이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고 자, 이때 목이 짧아지지 않게 어깨를 끌어당겨 내려서 목 길게 그대로 쭉 가능한 만큼 앞으로 쭉 가주세요. 네, 밸런스가 허락하는 만큼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자, 이번에는 엉덩이를 뒤로 보내실 건데 가슴이 이렇게 같이 숙여지지 않게 가슴은 턱끝 들어서 시선은 천장 바라보면서 후 이때 다리를 쭉 펴줍니다. 그러면 우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면서 시원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다시 들이마시면서 올라오고 반복해줍니다. 허리 앞으로 내밀면서 후 이때 어깨 내리고 목 길게 들이마시면서 가운데 엉덩이 뒤로 쭉 내밀어주면서 허벅지 뒤쪽 늘려주고 시선은 바닥 보지 않도록 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천히 고관절 서클을 돌려볼 텐데 무릎을 살짝 접어주세요. 네, 무릎을 살짝 접으실 때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내 체중이 뒤로 가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게 체중을 앞으로 두시고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네, 아주 살짝 엉덩이를 많이 뒤로.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실 때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려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볼게요. 네, 힙 힌지를 한번 연습해 봅니다.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고관절을 여기를 접어줬다가 다시 쭉 펴냅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이번에는 천천히 서클을 그려주실 거예요. 여기로 무릎을 접은 상태로 왼쪽, 뒤, 오른쪽 천천히 서클을 가운데서 시작해서 조금씩 서클이 커지면서 한번 돌려볼게요. 무릎은 쫙 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살짝 접은 상태로 5번 크게 돌리시고 자, 반대쪽으로도 5번 크게 그려볼게요. 네, 굉장히 간단한 운동이지만 우리 고관절을 풀어주는데 윤활유가 되는 좋은 동작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이렇게 내 팔을 옆에 돌려보셨을 때 닿는 게 없게 해주세요. 뭔가 갑자기 물병을 확 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어깨 크게 펼쳤을 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자,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다시 후 무릎을 접으면서 내려갑니다. 들이마시면서 손 위로 크게 합작, 후 내쉬면서 다운, 들이마시면서 위로, 후 내쉬고. 자, 손이 위로 올라가실 때는 가운데 손가락 천장 쪽으로 쭉 보내주세요. 더 위로 쭉. 그렇죠.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해서 무릎 접어주시고, 들이마시면서 위로 손 합작, 쭉 까치발까지 드셨다가 후 다운. 호흡이랑 같이 5번만 더 가볼게요. 그렇죠. 위로 후, 볼 3번만 더. 그렇죠. 위로 앤 후. 둘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원몰. 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이번에는 허리에 손 짚으시고 발목 살짝 돌려볼게요. 발목을 살짝, 그렇죠. 발목을 돌려줍니다. 발목 반대쪽도 돌려주시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조금 어색하지만 돌려볼게요. 안에서 밖으로는 우리가 익숙한데요. 밖에서 안으로 굴리는 동작은 잘 안 하잖아요. 밖에서 안으로도 굴려주시고. 사실 지금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이 동작은요, 스트레칭이 아니라 강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돌려주고. 아까 안 했던 이쪽으로도 밖으로는 돌렸는데 밖에서 안으로는 좀 어색하죠, 우리가. 그 동작을 연습해 봅니다. 그죠? 내 발목으로. 좋습니다. 이제 발목 풀어줬고요. 이제 손목 탈탈탈탈 한번 털어주세요. 자, 손목 탈탈탈탈 털어주시고,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안에서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앤 밖에서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저 이제 손목 강화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 동작인데 얕보다가 큰 코 다치는 운동입니다.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팔을 앞으로 뻗어주실 거고요. 이 동작은 단순히 손목뿐만 아니라 우리 전완근, 연결된 여기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여기 딱딱해지는 근육 있죠? 전완근. 그 근육이랑 연결되어서 쭉 가슴 근육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뚜껑 이렇게 잘 따는 사람들 있죠? 이 손아귀 힘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손아귀 힘만 좋은 게 아니라 가슴 근육까지 정말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수는요, 저희 오늘 총 100개? 한번 해볼까요? 100개? 어떤 걸 100개 하길래 이러지? 라고 하실 텐데, 손을 쫙 펼쳐보세요. 최대한, 여기서 펼치지 마시고, 이렇게 쫙, 그죠? 쫙 펼치셨다가 주먹을 최대한 꽉 쥐어보세요. 꽉, 그쵸? 다시 한번 최대한 쫙 펴주세요. 엄청 크게. 그쵸? 다시 또 꽉 잡아줍니다. 자, 이거를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9, 10. 2, 2, 3, 4, 5, 6, 7, 8, 9, 10. 3, 2, 3, 4, 5, 6, 7, 8, 9, 10. 4, 2, 3, 4, 5, 6, 7, 8, 9, 10. 5, 2, 3, 4, 5, 6, 7, 8, 9, 10. 6, 2, 3, 4, 5, 6, 7, 8, 9, 10. 7, 2, 3, 4, 5, 6, 7, 8, 9, 10. 8, 2, 3, 4, 5, 6, 7, 8, 9, 10. 9, 2, 3, 4, 5, 6, 7, 8, 9, 10. 자, 위로 10개. 5, 4, 3, 2, 1. 오케이. 한숨 소리가 안 들리네요. 원래 이거 끝나면, 막 이러시는데, 한 번 더 해야겠다. 좋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주물주물 눌러주세요. 내관의 팔로. 네, 방금 긴장됐던 근육을 이렇게 살짝 달래줍니다. 반대쪽도 문질러 주시고. 좋아요. 다시 툭툭툭툭 주먹으로 쳐주세요. 위쪽 근육을 툭툭툭. 반대쪽도 쳐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 탈탈탈탈 털어주시고. 자, 어깨를 으쓱 귀 옆에 최대한 갖다 붙여보세요. 가깝게. 더. 어깨가 귀 옆에 쫙 붙습니다. 자, 그대로 5초 더 스퀴즈 눌러주세요. 4, 3, 2, 1, 후 내려주시고 목을 반대쪽으로 후 내쉴 때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내려주면서 목은 반대로 후 들이마시면서 가운데 내쉬면서 후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자,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자, 어깨를 다시 으쓱했다가 툭 내리기 10번 해볼게요. 쭉 and down 3, 후 4, 후 5, 6, 7, 8, 9, 10. 좋습니다. 자, 그대로 한 손 들어서 내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쵸. 가능하시면 5촉으로 넣어주시면 더, 손아귀 힘을 조금 쓰면서 시원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집듯이도 눌러주시고, 보통 많이 긴장하는 근육이죠. 승모근 많이 쭉 꾹꾹 눌러서 풀어줍니다. 여기에 텐션이 적어야 머리가 안 아파요. 좋아요. 자, 그대로 톡톡톡톡 쳐서 두드려도 주시고. 좋아요. 천천히. 이번에는 반대쪽 먼저 주물러주고. 꾹꾹 눌러서 제일 아픈 부분 찾아내서 꾹 눌러주세요. 아픈 부분이 없다면 그냥 골고루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톡톡톡톡 다시 쳐줍니다. 좋습니다. 자,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
시간만 풀었는데도 엄청 시원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5분 뒤에 쉬는 시간 맞나요? 맞나요? 네, 아니, 2시부터 시작하셨으니까요. 편안하게 1시간 진행하시고, 뭐 50분 네. 진행하시고, 5분 내지 10분 쉬시고, 다시 수업 진행해 주셔서 4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 한 5분 동안 그러면 저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일부 강의에 대해서 아니면 자유롭게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지금 한 그 운동을 이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요. 한 세트로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게 좀 쉽지를 않았거든요. 하고 나니까 좀 힘도 좀 들고 그런 걸 느꼈는데 어, 이거 계속 하게 되면 저는 운동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좀 이렇게 어떤 동작이 힘드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네. 하고 나니까 네네. 조금 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것 같은. 음. 일단은 트레이너에게는 굉장히 좋은 칭찬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회원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선생님이랑 한번 운동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이거 100개 한 건 좀 힘들죠. 이거는 100개 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그냥 하면 쉬운데, 진짜 주먹 꽉꽉 쥐면서 팔 계속 힘 빼지 않고 이렇게 손목까지 힘주고 하면, 진짜 여기가 막 엄청 땅땅해지면서 제대로 진짜 근육을 쓰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 몸을 이제 풀어주고, 이제 뭉친 부분을 좀 다듬어주고, 이런 스트레칭 위주였어요. 근육에게 자극을 주는 정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몸이 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도의 무브먼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운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기준은 하고 나서와 하고 난 이후에 근육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 정도가 이제 했을 때 힘들었다가 운동을 나중에 조금만 꾸준히 해보시면, 아까 이걸 좀 꾸준히 하면은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옛날에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기계로도 체크할 수 있지만, 그럴 때가 진짜 내가 피부로 느껴지면서 내 근성장이 느껴지고 증명이 되는 건데, 방금 하셨던 이런 운동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이건 손목 강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손목 강화만 해주는 운동은 아니에요. 우리 손가락 관절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도 강하게 해주고, 연결된 근육, 어깨 근육까지 연결이 다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육까지 다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조금씩 생각나실 때 꾸준히 해주시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 도구가 필요 없어요. 이 운동할 때. 그죠? 그래서 해주시면 좋다. 네. 시간도 짧고 맞아요. 몸을 어디 안 많이 가도 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운동하는 거 힘드니까 왜 고강도 운동, 4분 타바타 운동 이런 거 네. 짧지만 되게 고강도 운동 하면 더 효과적이고 좋다. 이런 실제적으로 시간을 오랫동안 안 해도 예, 그런 경우인데 그런 운동들은 어떤가요? 음, 일단은, 전 이런 질문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에 대한 걸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운동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 본인 분야에 따라서 아마 답을 다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필라테스라든지 이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고강도 운동 뭐 꼭 필요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어, 고강도 운동만의 장점이 있어요. 그냥 이제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강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보통 쉽게 설명해서 근육 운동,
내가 무게를 들고 막 우와 우와 막 이렇게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런 운동과 숨이 차는 운동, 바이크, 러닝, 뭐 스키로 이런 식으로 카디오를 섞어서 같이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막 그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운동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를 또 잠깐 쉬게 해줬다가 다시 가고 잠깐 쉬게 해줬다가 다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고강도 운동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 알려져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근성장도 엄청 좋아지고 이게 체력이 엄청 좋아지고 이 사람의 피트니스 레벨이 완전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운동이 근육만 생기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고강도 운동하는 한 사람의 특징은 심장과 뇌가 엄청 튼튼합니다. 그런 자극에. 그래서 고강도 운동은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단, 그 고강도라는 게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뇌 심혈관 질환과 심장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대신에 고강도 운동 중에 이제 무브먼트들이 좀 격한, 저도 이제 고강도 트레이너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크로스핏 코치를 오래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자세라든지 본인 이유에 따라서. 근데 그런 친구는 박스 위로 점프하는 그런 동작을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무릎의 문제라기보다는 힙에서 오는 문제가 많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그냥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무게 한에서 내 맨몸으로 카디오랑 섞어서 하는 거는 체력이 좋아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근육이 질문 빠지는 거하고 네. 그것도 단백질 그런 거 부족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근육이 나이 들어서, 빠지는 거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죠. 예, 예. 네. 그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먹을 거. 단백질을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걸 내가 뭐 그램수를 달아서 퍼센테이지를 달아서 그 그램수 달아서 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실 때 일단 단백질과 야채로만 배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80%를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80%를 내가 먹는 거에. 그리고 나머지 20%를 탄수화물을 드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고깃집에 가서 고기랑 샐러드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다가 80% 그렇게 배가 차면 마지막 20%를 뭐 냉면을 조금 드신다든지 볶음밥을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먹는 거랑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그렇게 먹는 거랑 고기가 나오자마자 쌀밥 하나 오더해서 밥이랑 먹어야 맛있지. 사실 맛있긴 한데요. 밥이랑 된장찌개랑 고기랑 동시에 먹는다. 그럼 이제 똑같이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먹는 단백질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단백질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네, 그렇게 드시면 좋아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2부 때 또 받기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셨어요? 네. 아,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였죠? 다 해야 된다. 유산소랑 근력 운동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길게 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 네,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에서 5번 심장이 쿵쾅쿵쾅 하게 하는 수준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심장 뛰는 거냐면 내가 숨이 차서 조금 말을 하기 조금 버거울 정도, 그 정도의 숨이 차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해주셔야 우리 심장과 뇌가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지 않은 러닝 위주로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대뜸 러닝 하세요 하시면 안 돼요. 러닝머신 뛰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먼저 하체 근력을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유산소. 러닝보다는 자전거 너무너무 좋은 옵션입니다. 자전거. 발이 페달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서 쿵쿵
충격을 흡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뛸 때 걸을 때 뒤꿈치가 이렇게 닿잖아요. 자연스럽게 걷는 걸음걸이는 그런 걸음걸이인데 그렇게 이렇게 막 뛰다 보니까 계속 이게 뒤꿈치에서 충격이 무릎으로 그대로 고관절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고관절이 약한 분들은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지? 브레이크 역할을 이제 엉덩이 근육이 쫙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그 근육이 약해져 있다. 그럼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으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근력 운동, 하체 근력 운동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카디오는 내 심장 건강과 뇌 건강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도 나에게 맞는 웨이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네. 근육의 양은 늘리지 않아도 근육의 힘을 유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정말 살찌는 건 너무 쉬워요. 1파운드 펫 금방 우리 휴가만 갔다 오면 뭐 1파운드가 뭐예요, 그죠?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근육의 양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늘리지만 않아도 그 질만 그래도 어떻게 더 빠지지만 않는 게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 게 죽어라 운동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방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잘 안 들렸어요. 마지막에요? 예. 뭐를 하면? 왜 그렇게 소리가, 예.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은 이제 노년기의 운동은 근육 감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계속 주면 그랬거든요. 그 근육에 힘을 계속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바로 근력 운동인 거죠. 근력 운동. 네, 뭐 근력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필라테스 같은 속근육 운동도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필라테스가 좋은가 보죠? 필라테스 요즘에 많이 하시죠? 그죠? 특히 근데 그 한국에서도 여성분들이 필라테스를 나이가 좀 많아도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70대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리인가요? 음, 필라테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에게 나이 드신 분이 스피드 달리기 하는 거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근력이 없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 자체가 코어를 강화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너무 좋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원래 필라테스를 만든 사람은 남자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운동이죠. 필라테스는 뭐 하는 운동이에요?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필라테스는 보통 크게 설명해서 속근육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엉덩이, 뭐 허벅지 이렇게 큰 근육, 이건 이제 큰 근육이잖아요. 그 큰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운동이 스쿼트, 뭐 데드리프트, 뭐 이런 운동들이죠. 큰 근육을 막 움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운동해도 칼로리 버닝도 제일 많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제 근육이 많게 유지되면 나이 들수록 많게 유지되면 이제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큰 근육들을 만드는 운동들을 연결해주는 속근육들이 있어요. 깊숙이 고관절 속근육이라든지 이런 그 근육들을 잘 잡아주는.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는 운동은 대부분 동작 자체가 버티고 늘리고 이런 동작들이 많아요. 숨이 차는 건 하나도 없고요. 필라테스에서는. 이렇게 숨이 찰 건 절대 없고 선생님마다 조금 뭐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준 선생님도 있지만 진짜로 필라테스의 묘미는 그 쥐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운동 느낌으로 설명하자면
엉덩이 이렇게 다리 들고 버텨서 쥐날 것 같은 그 느낌을 쭉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그 속근육이 단련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버티는 동작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매트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필라테스 전용 리포머라는 기계가 있어요.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베드도 움직이고 뭐 이거 핸들도 당길 수 있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는 운동인데 느낌 자체는 못 버틸 것 같은 그 뭔가 쥐날 것 같은 그 느낌에 계속 버텨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오히려 되게 힘들어 하죠. 남자들은 큰 근육이 잘 발달됐지만 그 속근육들 근육을 많이 안 해주니까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 이렇게 외국인 영상들 보니까 남자들이 막 몸 좋은 남자들이 필라테스를 하는데 막 다리를 막 달달달달 막 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근육들을 잡아주는 코어를 굉장히 발달시켜주는 운동이에요. 필라테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원은? 아, 이게 그 조세 필라테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 사람의 그래서 이름이 뭐 네, 그분이 어디 수용소에 있을 때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운동 시키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운동시켰더니 그 자기들 있던 그 주변 그룹들이 너무 건강하고 감기에 잘 안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해서 막 운동을 개발하고 해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시작되다가 나중에 이게 그 발레 시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발레리나 발레리노들 무용수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재활하는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필라테스, 다양한 장르의 필라테스가 네, 지금은 있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웨이트랑 필라테스 다 이제 자격증 있고 둘 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저는 사실 이제 웨이트를 더 오래 했고, 더 웨이트를 좋아하고, 그쪽으로 좀 더 전문인데요. 필라테스는 진짜 약간 빡세게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한테 제가 수업을 듣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듣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네. 주변에 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나서 막 토할 것 같이 힘들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 주변에는. 토할 것 같다고요? 필라테스를 하고 토할 너무 것 힘들어. 같다. 예, 너무 힘들어서 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주변. 크로스핏을 안 해보셔서 아마 토할 것 같은 장면이고요. 근데 이게 막 숨이 찬 건 없어요. 그냥 이게 토할 것 같다는 게 막 오래 버티기 막 힘든데 그 자세로 계속 더 버티세요. 막 10초! 이러는 게 선생님, 그 필라테스 선생님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기속근이 짜주는.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건데 이게 진짜 막, 너무 숨 차서 어지럽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부들부들. 저희 그러면 고관절 강화 운동을 하나 해볼게요. 필라테스 스타일의 운동이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어나 보실게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필라테스 1시간 저 80불짜리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는 겁니다. 프리로. 네, 공짜 운동 너무 좋죠?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움직이겠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줄 텐데요. 한쪽 다리를 딛고 한쪽 다리는 바닥으로 이렇게 잠깐 발이 보일까요? 네, 이렇게 한 다리로 서볼게요. 잠깐만요. 저기, 강사님만 크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데, 강사님 좀 크게 화면을 확대해주면 지금 부분만 보이니까 좀 따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네, 우리는 뭐 안 보여도 되잖아요. 우린 따라하면 되니까. 이거는 각자가 화면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그냥 위에 뷰, 알아요. 네, 네, 그건 거기서 아는데, 스피커라고 누르셔야지 그 예. 강사분만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옆으로 다리 벌리기. 요거 한번 해볼 건데요. 허리에 손 올리시고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아봅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다리를 45도까지만 올릴게요.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리고 다시 천천히 올리고 다리를 내렸을 때 바닥에 바리를 완전히 내려놓지 마시고 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그대로 다시 천천히 올렸다가 자, 내리기를 반복해 보세요. 자, 이때 상체의 움직임의 위에를 보셨을 때 하고 있는 거 맞아? 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상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너무 다리를 많이 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렸다가 천천히 내릴게요. 자, 상체가 안 흔들려야 됩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반대쪽 다리도 해볼게요. 그쵸. 상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곤 있는데 다리만 움직여요. 그리고 다리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웜업 몇 번 해주는 정도 거예요. 해야 돼? 지금 이거 우리 지금 3개 했는데요. 10개 해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이번에 반대쪽 다리 가볼게요. 자, 반대쪽 다리. 자, 이때 무릎 접으실 때 무릎을 앞으로 보내면서 접지 마시고 무릎이 뒤로 보내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릴게요. 네. 자, 그대로 홀드 해줄게요. 들어 올리신 상태로 버텨줍니다. 더 올려주세요. 위로. 다리 더 올려줍니다. 들고 있는 다리 더 위로. 계속 올라가는 느낌으로 10초 버틸게요.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천천히 내려오세요. 요런 스타일의 운동이 필라테스 운동입니다. 약간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죠? 물론 기구로 하는 것들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맨몸으로 한다면 매트 필라테스의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다시 반대쪽 다리도 해야겠죠? 반대쪽 다리 올려서 버텨주세요. 그쵸? 쭉 올려서 버텨줍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다운. 자, 그대로 무릎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고관절 풀어주시면서 엉덩이 툭툭툭툭 쳐주실게요.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씩 더 갈게요. 자, 반대쪽 들어 올려서 자, 상체는 뿅 따라가지 않게 그대로 계시고 다리만 높게 가능한 만큼 들어 올려줄게요. 들어 올려서 10초. 자, 점점 다리가 내려가려고 할 텐데 내려가지 않게 계속 올라가면서 버텨주세요. 10, 9, 8, 7, 6, 5, 4, 3, 2. 자,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신 상태. 오케이. 들고 계세요. 들고 계셔서 자, 위로 10번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천천히 내려옵니다. 만약에 이걸 하셨는데 엉덩이 쪽에 불타는 느낌이 온다. 그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필라테스를 싫어하게 되신 건 아니시죠? 엉덩이 쪽이 아니고 여기 허벅지 쪽이 허벅지 옆에도 와요. 네, 옆에 허벅지도 쭉 타고 내려오는 그 부분도 맞아요. 그렇죠. 자, 짝짝이 되면 안 되겠죠?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쪽 다리 들어 올려서 자, 무릎은 쭉 펴진 상태. 들고 있는 다리 무릎은 펴고요. 바닥에 있는 다리 무릎은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접어줍니다. 그쵸? 자, 그대로 쭉 옆구리 더 힘써서 위로 최대한 더 올려볼게요. 더 올리면서 와, 지금 한 다리도 서 있기도 힘든데 지금 뭐 자꾸 올리라는 거야. 그죠? 자, 마지막 10초만 올립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대로 10번 위로. 살짝씩, 살짝. 2, 3, 4, 5, 6, 7, 8, 9, 10. 어우, 힘들어. 왜? 잠깐만.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쉬운 줄 알았더니 어렵네. 너무 힘들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을 또 하나 보고, 이거, 아마 아실 텐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주호 트레이너가 이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잠시만요. 연결. 화면이 조금 작을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과 절망이 따릅니다. 그리고 두통이 생기죠. 이때 운동을 해서 다리가 머리보다 더 아파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러면 운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더 세게 빡세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고통은요, 두 개의 고통이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만약에 좀 전에 어떤 사람들 50만 원을 띄웠어. 억울해. 그런데 화가 난데 5천만 원이 날아갔어. 그러면 50만 원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의 고통은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고요. 몸의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인데 물리적인 고통이 정신의 고통을 없애주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해소법입니다. 약간 무식해 보이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영상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렸나요? 잘 들렸어요. 아, 잘 들리셨어요? 대충. 대충? 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일부에서 강의할 때 관절의 변화도 있고 또 우리가 뼈의 변화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통증 부위들도 이런 이유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균형 감각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균형 감각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내 몸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뭔가 연결이 딱 되는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균형 감각과 연결된 우리 신체 기능 중 세 가지 있는데 뭐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다 한 글자예요. 여보세요? 질문을 한 번 더. 질문. 네. 균형 감각. 이게 뭔지 아시죠? 균형 감각. 저 사람 균형 감각이 좋다. 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이제 그게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이 세 가지랑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네? 뇌. 뇌. 오, 맞아요. 또 있어요. 다리. 조금 더 밑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아리, 발. 그죠, 발. 발. 네, 또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귀요? 귀, 맞아요. 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목. 네, 한 글자는 다 때려 놓는 거예요, 지금. 허리. 한 글자가 뭐가 있지? 한 글자. 허리요. 네, 한 글자 남았어요. 힌트 얼굴 중에 있습니다. 눈, 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하나라도 약해지면 이제 넘어질 위험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 안 하면 이제 가장 생기는 큰 문제, 여기에서 이제 넘어질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낙상은 노년기 사고의 이제 가장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시는 과정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회복을 빠르신데, 그동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그때 없었던 근육이 더 확 빠지면서 관절들이 너무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난 뒤에 이제 급격하게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다리 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균형 감각은 이제 우리가 밸런스 훈련이라든지 발목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훈련,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낙상을 막아주는데 가장 큰 효과로 운동이 역할하는 게 가장 크다. 그래서 운동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없습니까? 제 강의가 너무 명강의인가요? 좋습니다. 연령별로 추천하는 네. 운동 있으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연령대별 추천하는 운동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은퇴하신 분들 중에 피커볼인가? 그게 한참 유행하시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뛰고 움직이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도 좀 연령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년기에는 카디오로 수영, 그 다음에 자전거 제일 추천합니다. 관절에 부담 없이 심폐지구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운동, 수영과 자전거. 노년기에 추천하는 이제 카디오, 유산소. 저 이제 피카볼 같이 이제 그거는 뭐 약간 테니스처럼 뛰어가서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운동들은 발목하고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격하잖아요. 그 공 치러 가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으면서 꽝 멈추고 이런 동작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근력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관절이나 발목 부상 굉장히 많이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추천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냥 골프처럼 즐겁게 하는 스포츠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유산소가 좀 많이 되긴 하니까. 근데 좀 나이가 먹을수록 근력 운동을 잘 하시면서 해주셔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이 자전거는 그냥 집에서 하는 운동기구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실제로 좋죠. 타고. 네,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훨씬 좋죠.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은 뭐 똑같이 굴러가는 칼로리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전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하다 보면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이 범피하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실내에서 하는 자전거는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효과는 똑같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실내에서 하는 자전거는 너무 쉽게 페달이 돌아가면 안 돼요. 조금 힘들게 해서 눌러가면서 네, 무겁게. 어떤 부위에 더 도움이 될까요? 실내 자전거가. 저희 무릎, 엉덩이, 제일 허벅지, 제일 근육 필요한 부위, 제일 근육이 많이 큰 최고네요, 그럼. 근육들이 있는. 최고네요. 좋죠. 안전성 있고. 그렇죠. 힘들지 않고. 네네. 자전거, 갑자기 이제 빨래거리로 쓰던 자전거를 다시 이렇게 털어서 좀 꺼내 오시고 있으시다면. 네. 그래서 어쨌든 운동은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이제 균형을 회복을 빠르게 하고 반응 속도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확률 자체를 이제 줄여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내용으로 이제 질병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몸 안의 염증 수치도 내려가고 그리고 운동에 따라서 이제 몸 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들이 다른데요.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의 몸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호르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로토닌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보통 세로토닌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때,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을 할 때, 아니면 요가를 할 때, 릴렉싱하게 스트레칭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세로토닌들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격하게, 이제 자전거를 엄청, 진짜 무거운 자전거인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빨리 1분을 탔어요. 이제 그럴 때 나오는 격한 운동을 할 때, 숨이 헉헉 차면서 큰 근육들을 같이 써주는 운동을 할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들은 이제 도파민,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들은 천연 진통제. 천연 진통제라 그래서 우리의 우울한 그런 무드도 조금 밝게 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끝나고 났을 때 땀을 쫙 진짜 흘리고 났을 때 하길 잘했다 이런 성취감, 쾌감이 드는 게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혈당 조절 당연히 되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혈당 창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뇨 예방 너무너무 좋고, 이게 언제 또 특히 하면 좋으시냐면 식사 직후에 하면 너무 좋습니다. 끈 근육들을 쓰는 운동들은 사실 진짜 선수처럼 무거운 무게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긴 한데요. 그래도 식사 가급적이면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뒤꿈치 올리는 운동 있잖아요. 뒤꿈치 이렇게 올려주는 운동만 해도 종아리 근육을 써주면서 또 거기에서 또 근육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칼로리 버닝이 일어난다. 그래서 혈당이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도 이렇게 팍 올라갔던 혈당이 조금 그래도 원만하게 떨어질 수 있게 도와주고 혈당 안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압에도 좋고요. 이거는 너무 논문들이 많죠. 운동이 주는 효과, 치매 위험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고요. 특히 치매 위험, 우리가 치매를 감소시키려면, 운동으로 하시려면 꼭 심장이 많이 이렇게 뛰는 운동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 건강과, 뇌가 좋아하는 거는 심장도 좋아하고요. 심장이 좋아하는 거는 또 뇌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혈류가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기억력도, 집중력도 유지하는 것도 연습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치매에 좋은 거고요. 그래서 걷기와 또 간단한 운동이 이제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의 효과로는 또 마음과 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독적인 부분이 있다면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항상 제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운동보다 중요한 거는 식단이고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머리 대면 자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겁니다. 그만 잠을 잘 쉽게 들고, 한 번 잘 때 가능하나 푹 자고, 이런 사람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다 자면서 우리가 모든 세포들이 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낮에 열심히 하셨어도 잠을 안 자면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몸에 상처만 낸 거고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그 세포들이 다 그때 재생하면서 이제 낮 동안 손상됐던 부분도 복구를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이제 잠이 깊어지고 기분도 안정되고, 그리고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우울함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아시잖아요. 이제 자신감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혈압, 치매 위험, 여러 가지 마음과 뇌 건강까지 이제 그 세 가지가 크게 생각했을 때 운동이 주는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영상이 되게 짧아요. 1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자막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대충 내용은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나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will spend their last 10 years in sickness. Change your future at makehealthlast.ca. 어떠셨어요? 운동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네요. 그렇죠.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똑같은 배우를 써서 저렇게 하니까 더 확실히 뭔가 그쵸? 인상 깊었던 장면도 많았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 노년의 모습과 이제 병원에서 보내는 모습.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도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2번은 양로센터에 가서 어르신들도 운동을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나이가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거기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 가는 센터는 거의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한국 분들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가 이제 필리핀어 분들 이렇게 할머니들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이제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따라 하시고 저는 조금 놀랬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그 100분이 정말 운동 가르치러 가면 다 조용하세요. 운동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느라고 아무 떠들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따라 하시고 근데 어떤 한 2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어떤 한 분은 한국 할머니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정말 허리 잘 못 펴시고 투석도 하고 계시는 이제 할머니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자리에 혼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못 하셨어요. 누가 항상 부축해 주셨었어요. 처음에 뵀을 때. 지금 그때가 한 거의 이제 한 8개월 전인데 그래서 일어날 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짚고 막 이렇게 고정하게 일어나셨었거든요. 그분이랑 또 다른 한 필리핀어 할머니는 한쪽 다리가 약간 봐도 뭔가 살짝 더 이렇게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짚고 아니면 혼자서 못 일어나시고 그러셨던 분이 꼭 운동 시간 되면은 앞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제가 스쿼트를 많이 시키거든요. 어른들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거기 의자가 딱 무거운 의자인데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앉았다가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0개부터 10개 하고 엄청 쉬고 10개 하고 엄청 쉬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지금은 뭐 50개도 건ጥ하게 하시고 그 어느 날 그 2분이 맨 앞에서 이렇게 따라 하셨는데 한 분은 의자를 붙잡고 우리 2개 할 때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분도 막 팔을 막 대고 어디를 잡고 일어나시고 근데 그게 엄청 큰 용기인 게 사실 창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하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 일어나는데 나는 이렇게 잘 못 일어나서 붙잡고 일어나는 게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앞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1개를 하던 2개를 하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그분들을 보는 게 너무 이제 그게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눈빛으로 막 이렇게 응원해드리면서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2분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잡고. 스쿼트를 이렇게 우리랑 같은 속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2분이 되게 비슷한 시기에 딱 그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우리 다 박수 치면서 저희 센터에서 우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은 지금 8개월 전보다 더 어려진 거잖아요. 안 되던
자세가 되는 거니까. 더 몸도 근육량이 많아지고 건강해진 거고, 더 몸도 잘 움직이실 수 있게 된 거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고 느꼈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본인 나이가 99세래요.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거든요? 스쿼트를 하시는데 99세래요. 그래서 어머, 막 이러고, 어떤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안 많으신데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정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확실하고,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민등록상 나이 말고 내 생체 나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고, 그죠? 그 나이를 따라 결국엔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나이를 젊게 유지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근데 늦출 수 있을까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근데 늦출 수가 있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 운동 말고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감이 삶의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결국에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내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다시 우리 여기로 강의 안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그래서, 네. 잘 걷고, 혼자 내가 앉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혼자 외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의 그 목적 자체가 이제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일상생활 하면서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남의 도움 없이도 내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을 위해서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내 힘으로 힘차게 사는 시간을 늘려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저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네, 자리에서 한번 다시 일어나 보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 디스크 붓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90도로. 네. 스트레칭을 하시다 보면 팔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팔이 뒤에서 붙게. 그쵸. 여기서 팔꿈치끼리 뒤로 붙게. 이때 턱끝 들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요. 목은 45도 정도로 너무 꺾지도 마시고 살짝 위를 바라보는 정도면 충분해요. 후, 팔꿈치끼리 뒤로 쫙 붙여줍니다. 뒤로 후. 자, 그대로 팔 정지. 호흡만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거예요. 후, 턱끝 들어서 굿. 3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끼리 뒤로 후. 굿. 둘. 후. 자, 마지막 한 번 크게 후. 쭉쭉쭉쭉쭉쭉쭉. 잘하셨어요. 자, 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깍지 껴주시고 등을 살짝 동그랗게 말아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밀어냅니다. 손바닥하고 가슴이 멀어지게 후 밀어내고 들이마시면서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최대한 손바닥을 멀리 보내보세요. 3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날개뼈 사이도 쫙 더 늘려보시고 둘 하나. 좋습니다. 자, 그대로 손 천장 위로 크게 내쉬면서 뒤로 크게 기지개 펴니다. 후. 자,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내쉬면서 뒤로 후. 5번, 4번 더. 후. 3. 후. 2. 후. 1. 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쪽 팔을 이렇게 어깨
어깨 잡아주시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팔을 최대한 감아 안아서 등 쪽까지 쭉쭉쭉쭉 늘려주세요. 그쵸? 반대로 밴드 없이도 날개뼈 사이를 쭉 늘려봅니다. 더 뒤로 꽉 안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통만 좌우로 돌려주세요. 후 내쉬면서 이때 골반 따라가지 않게 늘려주고 늘려주고 and 3 4 5 6 7 8 9 10 좋습니다. 발 툴툴툴툴 풀어주시고 자, 의자 다시 가져오셔서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좋습니다. 자, 의자에 앉으셨을 때 의자 너무 깊숙이 앉지 마시고 의자 반 정도만 걸터 앉아주세요. 그쵸?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하체 운동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하셔야 돼요. 자, 뒤꿈치는 너무 90도, 무릎이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살짝 가까이, 요렇게. 이게 아니라 살짝 가까이 가지고 와서 의자의 다리와 맞닿아 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처럼 바퀴가 있는 굴러가는 의자라면 앉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무게를 쾅 두시면 안 됩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셔야 돼요. 자, 손은 앞으로 모아줄게요. 다리에 닿지 않게, 팔꿈치가 다리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진짜 꿀팁 나갑니다.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고 일어날게요. 자,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참고 일어나셨으면 후 숨을 내쉴게요. 후. 자, 움직이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엉덩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까지 숨을 참아주세요. 후 내쉬고 그렇죠. 다시 한번 셋 후 넷 이걸 조금 빠르게 후 다섯 후 여섯 우리 경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경킴님 상체가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되고요. 허리에 너무 부담 가고 이렇게 상체 숙여주시면 좋아요. 내려갈 때. 그렇죠. 자연스럽게 상체 숙여주시고 그렇죠. 꼿꼿하게 너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좋아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마지막 3개만 더. And 3 and 2 and 1 오케이. 자, 그대로 살짝 걷듯이 워킹. 살짝 고관절 풀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자, 밸런스 가볼게요. 한 발로 서시고 반대쪽 다리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버텨줍니다. 한 다리로. 자, 버텨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릴게요. 그렇죠. 올렸다가 내리기. 셋, 그렇죠. 한 다리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종아리랑 발목 강화, 밸런스까지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자, 반대쪽도 갈게요. 반대쪽. 자, 다리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의자에 갖고 오셔서 편하게 앞으로 오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뒷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손깍지 껴서 뒤통수에다 대시고 자, 팔꿈치를 모아주실 건데 어깨는 수그러지지 않게 꼿꼿하게 세우신 상태에서
쭉 눌러주세요. 후 누르면서 뒷목을 쭉 늘려주면서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3번 해볼게요. 들이마실 때는 코로,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쉽니다. 한 번 더. 자, 그대로 누르신 상태에서 도리도리 하듯이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번갈아 보듯이 고개를 살짝 돌려주세요. 갔다 갔다. 호흡은 계속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4번 갈게요. 3번 더. 둘. 한 번 더. 좋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자, 우리 손 넣어서 우리 손 살짝 안쪽으로 다시 한번 꾹꾹 눌러줍니다. 자, 10번. 가장 아픈 부위, 여기 잘 풀어주시면 우리 목도 편안해지고요. 우리 머리도 편안해집니다. 꾹꾹 등목 눌러주시고, 자, 들고 있으면 아파요. 팔꿈치로 반대쪽 손으로 좀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로 주먹 져서 톡톡톡 쳐줍니다. 제일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쳐주세요. 그렇죠. 톡톡톡톡톡톡.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반대쪽도 해줄게요. 처음에 주먹으로 5손가락 소금 꼬집듯이 가장 뭉친 것 같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손으로 다시 주먹으로 톡톡톡톡 쳐주시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우리 안구 운동.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눈 알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고 오른쪽, 왼쪽. 눈을 꼭 감고 위도 바라볼게요. 눈을 감고 밑에도 바라보시고 천천히 좌우 서클도 크게 한번, 또 반대쪽으로도 크게 한번 눈알을 굴려봅니다. 이제 크게 한번 오른쪽, 크게 한번 왼쪽. 자, 그대로 눈을 꼭 감은 상태에서 눈알을 위로 쭉 올려볼게요. 오케이.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좋아요. 우리 2손가락으로 여기 관자놀이 5번만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도 해주시고 반대로도 여기 약간 움푹 패인 부분, 그 부분을 동글동글 골려주시면 훨씬 눈이 편안해집니다. 좋습니다. 어떠세요? 한결 시원하시죠? 이렇게만 조금만 움직이셔도 몸에는 엄청 큰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마무리를 들어갈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그래서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요거 했던 우리 그립 튼튼해지는 요 운동도 우리가 생각나실 때 하시면, 꾸준히만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들이 노년기에는 좋을까요? 근데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 방금 같이 했던 의자 스쿼트예요. 그래서 보통 의자가 없이 스쿼트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엉거주춤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뒤에 의자가 있으면 깊게 그냥 앉았다 일어나요. 그래서 무릎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에게는 운동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하나, 그럼 이거 강력 추천해드리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요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한 다리로 했던 균형 잡기. 그쵸? 가끔 생각날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그게 뇌에 자극으로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꼭 근력 운동. 나에게 약한 근육을 강화해줘서 비슷하게 맞춰주는 근력 운동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은 문장은, 우리 운동은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더 좋아지게 지켜주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고린도전서에도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몸은 이제 그냥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 관리해야 될 귀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움직임이 내일을 바꿉니다라고 써놨는데요. 오늘 했던 운동 중에 까먹고 싶지 않으면은 이거 좋았다 하는 거 이름만 적어놓으시고 눈에 보이면 또 이제 조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오늘 잘 기억을 떠올려서 내일 이거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그럼 그것도 습관으로 만드시는 거는 엄청 큰 자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틀어서 이제 메시지는 우리 이제 나중에 운동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좀 걷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귀찮아하지 않고 계단을 보면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움직이는 몸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 이후에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만 남으셔도 오늘 저희는 오늘 너무 잘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알려주세요. 아까 의자에서 그 스쿼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그 요점 없을까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돼요? 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요. 움직이는 의자에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움직이는 의자에서 하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이는 의자면 벽 쪽으로 끝까지 밀거나 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것 말고는 너무 깊숙하게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자 하실 때는 의자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그죠? 다리 무릎을 90도보다 조금 더 뒤꿈치를 가깝게 갖고 오셔야 돼요.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90도로 있으면 이것도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끝에 걸터 앉아서 뒤꿈치 살짝 가지고 오시고 완전히 고관절 펴서 일어나고 완전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흡은 진짜 디테일한 건데 이거는 내 호흡으로 척추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앉으실 때 일어나는 건 이렇게 일어나세요. 근데 앉을 때 이렇게 힘 풀면서 쿵 앉으시거든요. 그럼 그 충격이 또 고스란히 척추로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은 척추를 관절이 일을 하지 않게 주변에 있는 우리 코어가 이게 다 통을 다 코어라고 하잖아요. 얘네가 관절이 해야 될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딱딱해지면서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럼 관절은 조금 부담이 덜하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복대, 그 튼튼한 보호대를, 허리 보호대를 내 호흡으로 차는 것처럼 크게 들이마셔서 이렇게 배를 빵빵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앉았다 움직임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하면 허리 부담이 하나도 없고 코어 운동도 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지켜서만 한다면 이것만 집에서 진짜 100개 하셔도 헬스장 안 가셔도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헐썩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살살 앉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죠? 앉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허리 아픈 또 하나 아까 사람들에게 윗몸 일으키기가 안 좋겠죠? 허리 안 좋은 사람이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예요. 네.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고관절을 접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펴서 하는 이제 플랭크 이렇게 버텨주는 그거는 이제 기구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좋아요. 아까 두 노인분이 혼자 못 일어나는 분이 혼자 스스로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대충 얼마 정도 기한이 지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8개월. 8개월. 네. 대단하네요. 대단하세요, 진짜. 네. 너무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인타운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센터에서 하다가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개인하고 그룹, 소규모 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운동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같은 거 좀 주시면. 네, 제가
네, 전달을 드리. 제가 전화번호나 정보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